오늘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이 코스피 대형주들의 강세로 지수는 1% 넘게 올라서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약세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내일은 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이제 코스닥을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제 코스닥만 조금 안 가다 보니까 좀 많이 속상하긴 한데 제가 지금 시기를 보면은 약간은 좀 IT 붐 때를 좀 본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붐 때도 이제 코스피가 먼저 한 80%가량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코스닥이 수백 퍼센트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코스피만 7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을 좀 크게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계속해서 코스닥에 대한 숨고르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제 하방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하방은 제한적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트리거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코스닥도 이제 상방으로 크게 열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와 속도의 문제다. 코스닥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근데 대형주 리뷰네요.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했죠. 맞습니다. 이제 코스닥을 좋아하지만 또 이제 네. 코스피를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제 상장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현대차가 앞으로에 대한 미래 산업의 멀티플을 가져가는 거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근데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담당을 하고 있는 거는 현대모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2주 신고가로 상방이 크게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현대차 그룹사들은 추가적인 상방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5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에 소개해 주셨던 한미약품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서 AS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은 머크에 대한 멀티플을 좀 기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산화에 대한 비만 치료제의 멀티플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메시 치료제에 대한 언급이 머크에서 없다는 소식에 조금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발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미약품은 바닥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도 추가적으로 멀티플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밴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AS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제 내일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볼까요? 오늘도 역시나 이제 코스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코스닥 부양책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반드시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 집념이 느껴집니다. 코스닥 부양책이라는 키워드로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인가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건 바로 AI이기 때문에 AI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하면 이제 테마가 워낙 범위가 넓어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슈 먼저 체크해 볼게요. 네, 결국에는 이슈를 보면은 명확하게 테마가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시면 과기부에서 엔비디아 차세대 칩이 나오는 이제 우리가 블랙엘 다음 버전이 베라루빈에 대한 한국 최우선 공급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자체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HBM4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는 블랙엘 다음 버전이 베라루빈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멀티플이 또 한 번 더 이제 커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HVM에 대한 절치부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간에 대한 대기업 멀티플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승자 독식 구조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R&D 비용이라든지 카펙스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여기에 세제 혜택이 맞물릴 수가 있다는 점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그리고 AI 사이클에 대한 멀티플은 여전히 올해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AI로 쓰고 반도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 뭘 보면 좋을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이제 정부에서 작년 말에 이제 발표했었던 미래 전략 펀드 여기에 150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AI라고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고 R&D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멀티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성장주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멀티플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여기 대기업에 대한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마이크론까지 경쟁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좀 점유율을 빠르게 확산하고 HBM4에 대한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카펙스 투자라든지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하부 벤더 기업들은 기대감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어떤 점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드리는 이제 실적의 멀티플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쏠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이 명확한 쪽에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소외받는 소부장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선정이 가장 중요한 점 그리고 수급 쏠림 현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점도 미리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AI였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테마인가요? 최근 들어 설명을 드렸고 최근 들어 좋은 분위기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올해도 기대가 되는 산업이 바로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중국, 미국, 한국이 열심히 산업을 좀 키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중요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 ETF가 고공행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략에 대한 트렌드가 이쪽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서 이슈가 나온 게 중국판 스타워즈라고 하는 이제 우주항공모함이 추진이 된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우주항공에 대한 멀티플 경쟁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이 여기에 대한 선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협력 구조도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주항공에 대한 멀티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주항공청에서 누리 5호기 올해 3분기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모멘텀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은 올해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우주항공 테마가 대형주에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지만 코스닥 안에서도 중소형주 위주로 키맞추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장점 먼저 확인해 볼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게 굉장히 정확한 게 네.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코스닥 체질 개선을 위한 섹터 중에 명시가 된 게 또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에 대한 멀티플,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라든지 신성장 산업,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멀티플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부양 정책이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주항공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장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정부 예산을 통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R&D라든지 기술 개발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단위에 대한 협력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멀티플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잠재적 기대감까지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에 대한 산업도 올해는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망 산업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투자자들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멀티플로 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바이오만큼이나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실적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멀티플이 얼마큼 좀 커질 수가 있을지 이런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테마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발적으로 좀 상승이 강하게 이어지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적인 변동성이 많이 만들어지는 산업이다 보니까 좀 세론이 갑자기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적 멀티플을 본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세 차익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대결은 AI 그리고 우주항공이었습니다. 내일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멀티플이 명확한 쪽을 좀 선택을 해봐서 좀 더 빠른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AI 쪽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안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구간이 좀 바닥이라고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캠트로스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멀티플 자체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멀티플로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광에게 좀 필수 성분이 PAG라는 이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감광액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슈가 나온 게 또 이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좀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좀 수출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국산화를 선두주자로 가져가고 있는 이 캠트로스는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멀티플까지 커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방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단순하게 여기에 대해서 소재에 대한 멀티플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멀티플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시게 되면은 멀티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더 이어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트로스를 오늘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 들어봤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말에 정말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최근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캠트로스는 이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 떨어지고 있지만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20주봉으로 좀 버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저는 박스권 상단 구간이 9,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7,0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을 끝내고 재도약할 수 있다라고 가격 전략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 찾아가는 방법 들어볼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지금은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부담스러워서 못 잡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 미리 움직이기 전에 조용할 때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종목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캠트로스에 대한 멀티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중요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조만희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